안녕하십니까. 유한투자증권 기업분석팀장 이창영입니다. 오늘은 올해 2020년 상반기 최고의 주식,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렇게 그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기뻐했던 적은 이렇게 흔치 않은데, 이 카카오는 좀 기쁩니다. 제가 오래전부터 되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, 올해 참 되게, 그 주가가 되게 잘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기쁩니다.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실적이 나왔는데 과연 주가가 오른 만큼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는 어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2분기 실적은 매출은 9,529억, 전년 대비 30%, 전분기 대비로도 10%가 좋았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보다 훨씬 높은 978억, 전년 대비 142%,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. QOQ로는 비슷하게 증가를 했고요. 시장이 또 그만큼 높게 기대를 해서 또 그거에 준한 정도의 수준, 그 이상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광고 시장도 안 좋은데 얘네는 저희 채팅 탭에 있는 톡 비즈보드 광고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워낙 이제 카카오톡은 많이들 하시니까 이 성과형 타겟팅을 특징으로 하는 이 톡비즈 보드 광고가 2분기에도 굉장히 고성장을 했습니다. 저희 추정으로는 일매출 한 6억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언택트 지금 이렇게 마트에 자유롭게 가기 어려우니까 커머스가 여전히 좋아서 이 톡비즈 쪽 매출이 전년 대비 한 80%, QOQ 11% 증가를 하면서 이런 실적을 나오게 한 주요한 원인이 됐고요. 그리고 택시, 제가 이제 전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지금 타다가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빈틈을 카카오 택시가 많이 차지할 거다. 그쪽 실적이 많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쪽 부분 매출이 되게 좋았습니다. 그래서 신사업 쪽, 요 신사업이 요 택시랑 카카오페이거든요. 근데 카카오페이가 페이 자체로도 지금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고 나면 1,000원 미만의 잔돈을 주식형 펀드에다가 이제 돈을 이체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이 출시가 됐는데 요즘에 공모 펀드 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. 근데 이게 100일 만에 300억, 20만 계좌를 모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됐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요 금융 쪽에 페이 이외의 금융사업 부분으로 이 바로투자증권 계좌를 통해서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이 신사업 쪽은 전년 대비 149%, QOQ로도 26%가 증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실적에 이제 가장 좀 쇼킹했던, 서프라이즈 했던 이런 이제 부분이 피코마입니다. 피코마. 일본의 모바일 만화 서비스인데 얘가 거래액이 전년 대비 350%, QOQ 61%, 엄청난 성장을 했죠. 폭풍 성장을 했죠. 그래서 유료 콘텐츠 매출액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외에도 포털, 다음 포털만 이제 광고 시장 안 좋은 거에 영향을 받아서 역성장을 했지 게임, 뮤직, IP 비즈니스 다 전 영역 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카카오 실적의 제일 중요한 어떤 성장 요인인 이 톡비즈 보드가 광고주가 2월에 3,000명, 5월에 5,400명, 8월에 8,500명으로 그러니까 광고주가 늘어난다라는 건 얘네가 이제 성과형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경쟁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만큼 이제 효과가 좋은 거죠. 그래서 하반기에도 성장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좀 우려는 비슷한 걸 이제 카카오가 이제 잘 하니까 돈을 잘 버니까 네이버도 5월 18일 날 시작한 게 있거든요. 스마트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뉴스의 상단에, 그러니까 이 톡비즈랑 거의 비슷한 광고 형태입니다. 그게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되게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. 네이버 뉴스도 카카오톡 채팅 탭만큼 메가 트래픽이 나오는
그 이 광고 인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금 좀 광고가 좀 좀 나눠진다라면 좀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회사에서는 하여튼 계속 여전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조금 용여양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카카오티 아까 제가 왜 굉장히 그 타다의 빈 공간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 이번에 QOQ로 50%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. 택시 대수도 5,200대에서 10,000대 가까이 늘면서 YOY 3배 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리도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좀 안 타다가 요즘에 다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좀 2배가 늘어날 거다. 그래서 하반기에 마케팅 비용이 좀 늘겠지만 매출 증가한 거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다.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목표 주가를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피코마에 대한 부분을 좀 이번에 반영을 새로 해서 피코마의 성장성을 좀 재평가해서 목표 주가를 4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하여튼 뭐 좋다.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이고요.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목표 주가가 현 주가 대비 이렇게 여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많지는 않고요. 그래서 그런 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그 이유는 이제 카카오는 물론 이제 여러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. 광고, 게임, 음악, 뭐 택시, 그 피코마 같은 만화 컨텐츠,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 사업 부분을 다 밸류에이션을 각기 해서 이제 41만 원 TP를 정했지만. 그 투자자들 입장,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또 안 볼 수가 없거든요. PER 밸류에이션. 근데 이게 이제 올해 기준으로 73배, 내년 기준으로 43배인데 아무래도 좀 높은 수준은 맞죠. 높은 수준은 맞아서 저는 뭐 그 내년 40배, 뭐 후년 뭐 25배, 뭐 내후년 뭐 열 몇 배.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계속 떨어지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장기적으로는 좋게 봅니다.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워낙 또 그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그게 지금 목표 주가 41만 원 대비 상승 여력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41만 원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요게 이제 실적 테이블이니까 한번 그 각 부문별로 실적을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매출 증가하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 앞으로도 좀 올라갈 것 같고요. 요게 이제 목표 주가 산정한 그 테이블입니다.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프리미엄을 많이 줬습니다. 프리미엄을. 그래서 이 회사 목표 주가 산정을 할 때 나름 이렇게 좀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되게 그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요게 이제 저 말씀드린 일본 앱스토어 전체 앱 기준 매출 순위인데 4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일본의 라인보담도 더 잘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밸류를 이번에 좀 이렇게 올려서 목표 주가 41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41만 원 터치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뭐 이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. 그리고 길게 보면 카카오의 좀 단점은 국내 비즈니스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라인과 그러니까 일본 네이버와 비교를 해서 좀 그게 한계였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일본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만화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종이에서 이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건 향후에 성장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인 거고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카카오 그동안 카카오로 많은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. 뭐
놓치셨던 부분들은 조금 좀 기다리셨다가 좀 조정 받으시면 그때 예,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